5가지 사랑의 언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혼 후에 사랑이 사라진다. 버펄로와 델러스 사이에 3만 피트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잡지를 읽다 말고 내 쪽을 바라보며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결혼생활 상담도 하고 결혼생활 세미나도 인도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결혼 후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눈을 좀 붙여볼까 하던 생각을 접어두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결혼을 3번 했습니다. 매번 결혼할 때마다 결혼 전에는 무척 좋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내가 아내를 향해 가졌던 사랑이나 아내가 나를 향해 가졌던 사랑이 사라져 버리곤 했어요. 나는 교육도 제법 받았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기간은 어느 정도씩이나 지속되었습니까? 첫 번째 결혼은 10년, 두 번째 결혼은 3년, 세 번째 결혼은 6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결혼 직후에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식었습니까? 두 번째 결혼은 정말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허니문 때부터 잘못되어 갔고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 6개월 동안 교제했는데 그것은 굉장한 로맨스였지요. 정말 멋졌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처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3, 4년 동안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내는 아이한테만 관심을 쏟고 나에게는 무관심해졌습니다. 아내는 마치 아이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행동했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내에게 그 점에 대해 말해봤습니까? 물론 말해보았지요. 그러나 아내는 내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며 나에게 좀 더 자기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정말 노력해봤지만 변화가 없었지요. 그 우리 사이는 더 소원해져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이에 사랑은 더 이상 없었고 사는 것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에 합의했지요. 마지막 세 번째 결혼은 좀 달랐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만나 2년간 교제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처음엔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지요. 나는 결혼 후에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 전에 하던 대로 그녀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남편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결혼 후 얼마 안 가서 아내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는다든지 옷을 옷걸이에 걸지 않는다든지 하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나를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면서 내가 자기에게 충실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결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었지요.
그 점이 내가 아내에게 매료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나는 아내가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하는 일 모두가 그녀에게 훌륭한 것으로 보였으나 일단 결혼하고 나니 내가 잘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사랑은 서서히 식어지고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자고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1년 전이었지요. 그래서 결혼 후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늘 의문스러웠습니다. 내가 겪은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혼이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3번씩이나 이혼했다는 것을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공허한 상태로 사는 법을 터득한 것인지 아니면 결혼 이후에도 사랑이 실제로 계속 유지되어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옆 좌석에 앉았던 사람의 이 질문은 오늘날 수천 명의 결혼한 부부나 이혼한 부부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이들은 상담가나 성직자들에게, 어떤 이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어떤 때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심리학 용어로 답이 주어지고 어떤 때는 유머나 해학으로 넌지시 표현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농담이나 간결한 말이 어떤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결혼 생활에서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갈망은 심리학적 구조에 그 뿌리가 있다. 이 주제를 다룬 책들도 많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도 이것을 다룬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다. 부모와 친구들도 이야기한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도움을 주는 자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도 사랑을 지속시키는 비밀을 알고 있는 부부는 왜 그렇게 드문 것인가? 부부가 세미나에 참석해 상호 의사소통하는 좋은 방법들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배운 의사소통 방식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프라 인프리쇼에 출연한 한 전문가가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101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특별히 좋을 것 같은 2-3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시도해 보지만 배우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98가지 방법조차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미 출판된 책이나 잡지들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의 사실을 간과해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나는 인류학을 전공했다. 그래서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그 주요 언어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이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나 동기들의 말을 배우며 성장하는데 그것이 제1의 언어, 즉 모국어가 된다. 후에 다른 언어를 배울 수는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언어는 제2의 언어가 된다. 우리는 모국어를 가장 잘 구사하며 이해한다. 모국어를 할 때 가장 편안하다. 물론 제2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의사소통은 더 편리해질 것이다. 만일 모국어 밖에는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모국어 하나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의사소통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손짓을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몸짓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 간신히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몹시 거추장스럽다. 언어의 차이는 인간 문화의 한 단면이다. 우리가 타 문화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문화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사랑도 이와 비슷하다. 중국어가 영어와 다르듯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와 다를 수 있다. 당신이 영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배우자가 중국어만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비행기에서 만난 그 사람이 그의 세 번째 아내에게 나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도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남편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도 말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인정하는 말을 그의 사랑의 언어로 사용한 것이다. 그는 분명하고 진실하게 사랑을 말했지만 아내는 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도 그의 행동 속에서 표현되는 사랑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진실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랑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기꺼이 배워야만 한다. 40년간 결혼생활 상담을 한 후 나는 기본적인 5가지 사랑의 언어, 즉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언어 체계에서나 한 언어에 다른 방법이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5가지 사랑의 언어 안에도 또한 여러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10가지 방법, 남편을 집에 붙들어 두는 20가지 방법, 365일 사랑의 표현 방법 등의 잡지 기사들이 있게 된다. 10가지, 20가지, 36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단지 5가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의 수는 단지 여러분의 상상 속에 맡겨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배우자가 우리가 전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혹스러워한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낯선 언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배우게 되면 당신은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열쇠를 발견한 것이라고 믿는다. 결혼 후에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제2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가 나의 모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의 모국어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기 원한다면 그 사랑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